옛날 아주 먼 옛날에 물 맑고 바람 좋은 어느 깊은 산골 아래에 자리 잡은 평화롭고 조용한 상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어서 사계절 내내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은 언제나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의 잔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갔고, 그럴 때면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흙담으로 단단하게 둘러싸인 제법 크고 번듯한 기와집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산골 마을의 중심이자 지나가는 길손들이 피곤한 몸을 쉬어가는 크고 넉넉한 객주였습니다. 넓은 앞마당에는 항상 따사로운 볕이 고르게 내리쬐었고, 마당 한 구석에 깊게 파인 우물에서는 사시사철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찰랑거리며 솟아올라 목마른 사람들의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었습니다. 객주 뒷마당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정갈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부엌에서는 언제나 구수하고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은은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객주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주인은 연하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마음결이 곱디고 온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험한 산길을 넘나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단을 일구어 오셨지만 몇 해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 후로 연화가 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객주와 상단 식구들을 온전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젊은 여인의 몸이었지만 연화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늘 강조하시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과 장사꾼의 곧고 바른 신의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객주를 꾸려 나갔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이른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뒷마당 우물가에서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상단 식구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이 든든하게 먹을 아침밥을 정성껏 지으며 하루를 준비했는데, 그 부지런한 뒷모습은 아버지를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연화는 객주마당을 바쁘게 오가면서도 누구에게나 항상 부드럽고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식구들을 다정하게 보살폈습니다. 이런 연화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상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친누이나 어머니처럼 깊이 따르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객주 마당 한편에는 늘 집신을 삼거나 짐짝을 묻기 위해 새끼를 꼬는 일꾼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상단 무리들은 연화가 내어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하루의 피로를 눈 녹듯 씻어내곤 했습니다. 연화에게 이 객주는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가족의 품이자 상단 식구들 모두가 비바람을 피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객주에는 연화 말고도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재주를 가진 맑은 눈망울의 어린 소년이 한 명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몹시도 춥고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밤 상단을 이끌고 먼 길을 다녀오던 연화의 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얼어 죽어가는 고아 소년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가엾은 마음에 거두어들인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부모 잃고 떨고 있는 그 가엾은 소년을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품어 안았고 정성껏 보살펴주며 상단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흔적과 마음속 깊이 숨겨진 참된 성품을 거울처럼 맑게 꿰뚫어 보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빛이 유난히 맑고
깊은 평범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무심코 내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자 상단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진 시커먼 탐욕이나 겉보기엔 거칠고 무뚝뚝하지만 속마음은 한없이 따뜻한 사람의 진심을 소녀는 단번에 알아보고 연화에게 조용히 일러주곤 했습니다. 연화는 소년의 이런 비상한 재주가 밖으로 함부로 알려지면 행여나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아이가 큰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함부로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아이 역시 연화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평소에는 그저 말수적고 순한 평범한 심부름꾼 아이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참으로 속을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마련이었고 그럴 때마다 연화는 곁에 있는 소년의 맑은 눈빛에 조용히 의지하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바람결에 향긋한 꽃내음이 객주 마당을 가득 채우던 날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새로 들어온 비단과 찻잎의 장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고 객주 마당에서는 일꾼들이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참으로 한가롭고 기분 좋은 오후였지만 연화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깊은 근심의 갯사는 그림자가 옅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식구들을 거두며 상단을 잘 이끌어왔지만 갈수록 장사치들의 텃세는 심해지고 나라의 세금은 무거워져 객주의 살림살이가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은 그저 이 낡고 오래된 객주를 지키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상단 식구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 화려하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욕심은 애초에 눈꼽만치도 없었고 오직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정겨운 터전에서 모두 함께 오순도순 웃으며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만이 그녀가 바라는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찌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험한 세파를 여인의 몸으로 꿋꿋하게 견뎌내기에는 때때로 어깨가 너무 무거워 혼자 남몰래 짐칸 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장보를 덮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연화의 곁으로 어느새 소년이 조용히 다가와 다갈색으로 빛나는 맑고 깊은 눈망울로 누이의 지친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연화의 거칠어진 손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연화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애를 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위로의 말 대신 그저 묵묵히 곁에 머물며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조용히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써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소년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객주 부엌에서는 굵은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시래기국 냄새가 온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걷느라 지치고 배고픈 상단 일꾼들이 하나둘씩 객주 마당으로 돌아와 펌프가에서 시원하게 등목을 하며 땀을 씻어내고는 335 마루에 걸터앉아 저녁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고 김이 펄펄 나는 찌개를 가득 퍼서 식구들의 밥상에 올리며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가는 식구들의 투박하고 정겨운 대화 소리와 가끔씩 터져나오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객주의 저녁 하늘 위로 평화롭게 퍼져나갈 때면 연화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를 풀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웃는 이 순간만큼은 낮 동안의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고 아버지가 남기신 이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일꾼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달래며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어느 날 상단에 아주 멀리서 귀한 약재를 가득 싣고 온 낯선 상인 무리가 객주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은 며칠 동안 묵으며 연화의 객주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물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들의 우두머리는 겉으로는 아주 정중하고 매끄러운 말씨를 썼지만 우연히 그를 마주친 소녀는 그의 눈가에 뱀처럼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이 짙게 서려 있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연화의 소매를 조용히 잡아 끌었습니다. 누이 저 상인의 웃는 얼굴 뒤에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시커먼 욕심이 숨어 있으니 부디 저들과 거래를 할 때는 문서를 2번, 3번 꼼꼼히 살피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하고 소년이 속삭였습니다. 소년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은 연화는 그 상인들과 약재 거래를 할 때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고 그들이 슬쩍 내미는 불리한 계약 조건에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어 상단의 큰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속내를 들킨 낯선 상인은 당황하며 불그락부르락 화를 냈지만 연화의 이치에 맞는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고 이 일로 연화는 소년의 신비한 관상, 능력이 얼마나 무섭고도 고마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연화는 장사를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듯했고 소년 역시 누이를 도와 상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이 작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산과 들의 단풍이 붉게 물드는 깊은 가을이 찾아왔고 객주 뒷마당의 커다란 감나무에는 주황색 홍시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마을 아이들의 입맛을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추수를 끝낸 농부들이 곡식을 팔기 위해 쉴 새 없이 상단으로 몰려들었고 연화와 식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창고에 가득 쌓여가는 둥근 곡식 포대를 보며 풍성한 가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과 갓 부쳐낸 노릇노릇한 파전의 고소한 냄새는 고된 노동의 피로를 단번에 날려주었고 객주 마당은 밤늦도록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가을의 정경 속에서도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가올 길고 추운 겨울에 대한 걱정이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겨울은 상단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고 고비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깊게 쌓여 험한 산길이 꽁꽁 얼어붙으면 상단의 이동이 끊겨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창고에 모아둔 식량으로만 수십 명의 식구들이 길고 긴 겨울을 버텨내야 했기에 연화는 늘 쌀독의 바닥을 살피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녀는 날이 맑은 날이면 일꾼들과 함께 산에 올라 곶감을 넉넉히 주워 모으고 부지런히 김장을 담그며 매서운 북풍한설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 빈틈없이 겨울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겨울채비를 돕던 노집사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묵직한 지게를 내려놓으며 아씨,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도 아씨가 일이 밤낮 없이 고생하는 것을 아신다면 하늘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라며 다정하게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연화의 아버지를 모시며 평생을 상단에 몸 바쳐온 충직한 노집사는 연화에게는 마치 친할아버지 같은 든든한 존재였고 연화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연화는 노집사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으며 할아버지가 곁에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제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객주마당에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기와 지붕을 때리는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촛불을 켜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기록하셨던 낡고 색바랜 상단의 옛 장부들이 놓여 있었고 연화는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에 의지해 아버지가 남기신 글씨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그리운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부를 넘기며 들려주시던 장사꾼의 도리와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짜 장사라는 그 깊은 가르침이 빗소리와 함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틈새로 찬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며 두꺼운 속옷을 껴입은 소년이 잠투정이 묻어나는 얼굴로 눈을 비비며 연화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누이 아직도 안 주무시고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밤 공기가 찹니다. 어서 주무셔요 하고 소년이 연화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웅얼거렸고 연화는 그런 소년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부드러운 이불을 끌어다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 상단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 따뜻한 지붕 아래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어서 자자꾸나. 연화의 포근한 목소리에 소녀는 금세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고 비가 그친 뒤 맑게 개인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상단은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차고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일꾼들은 젖은 멍석을 햇볕에 널어 말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가서 밤새 푹 끓여낸 진하고 구수한 고깃국을 넉넉하게 퍼담아 일꾼들의 아침상에 올리며 간밤에 차가운 비로 굳어졌던 식구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짐을 꾸리고 마당을 쓰는 식구들의 부지런한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화는 이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이 앞으로도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맑은 날 뒤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법이듯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상단에도 어느덧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의 폭풍우가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 상단을 이끌고 돌아온 일꾼 하나가 마을 어귀 주막에서 들은 흉흉한 소문이라며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탐욕이 몹시도 심하여 재물 냄새를 맡으면 물불을 가리지쳐 않는다는 불안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일꾼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불안감이 찬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곁에 있던 소년 역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연화의 옷자락을 꾹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의 어느 쌀쌀한 날 오후 평화롭던 객주에 굳게 닫힌 소슬대문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커다란 목소리로 무례하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칠고 요란한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 말린 나무를 다듬고 있던 식구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덜컹거리는 대문 쪽을 쳐다보았고 부엌에서 손을 닦고 나온 연화 역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서 있는 낯선 사내들의 그림자가 길게 객주 안으로 드리워졌고
그 순간 연화는 이 평화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 무리의 맨 앞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겹쳐 입고 손에는 비싼 곰방대를 든 채 교만한 눈빛으로 객주 마당을 이리저리 훑어보는 나이든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오래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인연을 끊었던 탐욕스러운 먼 친척 어른이었습니다. 사내는 연하를 보자마자 반가운 기색은커녕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크고 좋은 상단을 여인네 혼자서 감당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 이 어른이 직접 나서서 상단의 모든 골칫거리를 시원하게 거두어줄 테니 너는 편히 쉬거라 하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연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마루 뒤에 숨어 그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던 소년의 맑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사내의 얼굴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시커먼 탐욕과 거짓을 고스란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고 무례한 불청객의 등장에 상단 식구들은 모두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평화롭고 따뜻했던 산골 객주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두 손을 꽉 치마폭에 감추고 아버지가 남기신 이 소중한 집과 식구들을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굳은 다짐을 삼켰습니다.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와 객주 마당의 낙엽들을 어지럽게 흩뿌렸고 앞으로 다가올 거센 시련과 눈보라를 예고하듯 회색빛 먹구름이 맑았던 하늘을 빠르게 뒤덮으며 산골 마을에 저녁을 일찍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대문을 밀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들어선 낯선 사내들은 흙발로 대청마루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연하는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이 소중한 상단을 어찌 핏줄이라는 핑계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통째로 삼키려 드십니까? 하고 연하가 단호한 목소리로 묻자 늙은 친척 어른은 가소롭다는 듯 비릿하게 웃으며 여인네가 주제넘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상단의 진짜 주인은 이제부터 나인이라 하고 뻔뻔스럽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곁에서 지켜보던 상단 일꾼들의 굳은 얼굴에는 순식간에 거센 분노가 차올랐고 당장이라도 저들을 쫓아낼 듯 험악한 기운이 넓은 객주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친척 어른은 일꾼들의 험악한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어 허공에 흔들어대며 이것이 바로 고을 사또 나리께서 직접 이 상단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신 관아의 공식적인 문서인이라 하고 큰 소리로 떵떵거렸습니다. 사또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던 상단 일꾼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굳어졌고 억울하지만 관아의 권력 앞에서는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서민들의 슬픈 처지가 무거운 침묵으로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연화 역시 관아까지 이 일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속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기둥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소란스러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소녀는 늙은 친척 어른의 얼굴과 그 뒤에 선 사내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맑고 깊은 눈망울에 비친 친척 어른의 관상은 시꺼먼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얼굴 전체를 어둡게 짓누르고 있었고 입꼬리에는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 내려는 잔인하고 교활한 뱀의 기운이 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저 종이 뭉치가 진짜일 리 없으며 오로지 힘없는 누이를 겁주어 상단을 빼앗으려는 얄팍하고 비열한 속임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연화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는 사내들의 앞을 굳건하게 가로막고
서서 아버님께서 남기신 장부와 토지 문서는 모두 제 손에 온전히 쥐어져 있으니 그깟 출처도 모르는 종이 쪼가리 하나로 이 객주를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녀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기세등등한 태도의 친척 어른은 잠시 흠칫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오냐.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가 주마하지만 며칠 뒤에 관아에 포졸들을 대동하고 다시 올 것이니 그때는 곱게 방을 빼야 할 것이야 하고 협박했습니다. 사내들이 거친 발걸음으로 대문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이 풀리며 객주 마당에는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깊게 가라앉았고 연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불청객들이 요란하게 휩쓸고 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고요하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는 연안의 상단이 곧 관아에 넘어가고 식구들은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는 흉흉하고 불안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동네 아낙네들은 근심 어린 얼굴로 쎄 불쌍한 연하 아가씨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해서 키워놓은 객주를 저 못된 친척 영감과 탐관오리에게 몽땅 뺏기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며 한숨을 섞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막에 모인 사내들 역시 술잔을 기울이며 새로 온 사또가 돈독이 단단히 올라서 마을의 큰 상단을 꿀꺽 삼키려고 작정을 했다더니 그 첫 번째 먹잇감이 연안의 객주가 된 모양이라며 울분을 토해내면서도 관아의 힘이 두려워 그저 쉬쉬할 뿐이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상단 내부로까지 흘러들어왔고 평소 같으면 힘차게 짐을 꾸리고 새끼를 꼬며 활기차게 일해야 할 일꾼들의 손길은 눈에 띄게 느려졌으며 모두의 얼굴에는 짙은 근심과 불안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마다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왁자지껄 떠들던 객주 앞마당의 정겨운 저녁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뿔뿔이 흩어져 일자리를 잃고 엄동설안의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식구들의 마음속을 차갑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식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며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썼지만 텅 빈 쌀독을 들여다볼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책임감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막막함에 남몰래 깊은 밤소리 죽여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홀로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연하의 곁으로 소년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작은 손으로 누이의 차갑게 젖은 뺨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이 울지 마십시오. 제가 그 나쁜 영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자의 이마에는 곧 자신의 꾀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어두운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 이 위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고 소년이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년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신기한 관상 이야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확신에 연하는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젖은 눈을 닦아내며 그래 네 말이 맞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상단 식구들은 누가 챙기겠느냐며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당 한가운데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흙먼지를 쓸어내고 있던 나이. 지긋한 노집사가 연화에게 조용히 다가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묵직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씨 저들의 눈빛에 헛된 욕심이 가득하여 덤벼들 때는 맞서 싸우기보다 바람에 눕는 풀처럼 지혜롭게 몸을 낮추고 저들 스스로 제풀에 꺾일 때까지 차분히 앞날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고 노집사는 평생을 객주에서 살아온 연륜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충직한 노집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할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섣불리 나서서 이를 그르치지 않고 저들의 거짓을 밝혀낼 확실하고
단단한 방도를 찾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고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노집사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긴 연화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아버지가 남기신 은밀한 비밀 장부와 진짜 토지 문서들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객주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아주 단단히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에 나가는 일꾼들에게 넌지시 동전을 쥐어주며 고을 사또와 늙은 친척 영감이 뒤에서 어떤 더러운 뒷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적과 관련된 소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수집해오라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묵묵히 부엌일을 하고 식구들을 챙기며 아무런 동요가 없는 듯 평온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가올 거센 폭풍우에 맞서 상단을 지켜낼 견고하고 치밀한 방패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맑고 영특한 소년 역시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고 낡은 집신을 신고 마을 장터와 관아 근처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평범한 심부름꾼 아이처럼 천연덕스럽게 행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과 관상을 꼼꼼하게 살피고 다녔습니다. 소녀는 관아 문지기부터 주막의 술쟁이들까지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표정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만, 그리고 억눌린 진실들을 꿰뚫어 보았고, 사또의 탐욕스러운 횡포의 고을, 백성들 모두가 속으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늦은 밤 객주로 돌아온 소녀는 흙투성이가 된 발을 씻으며 누이 고을 사람들 모두가 사또를 미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날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의 든든한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고 연화에게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몹시도 어둡고 스산한 밤궂게 닫힌 객주의 대문 밖에서 또다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담장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기가 밝은 몇몇 일꾼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연화 역시 불안한 마음에 호롱불을 켜고 마루로 나갔을 때 담장 너머로 횃불을 든 사내들의 흉흉한 그림자가 어지럽 일렁이며 객주 안을 매섭게 엿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와 객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식구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벌벌 떨었고 연화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저 무도한 자들로부터 반드시 이 집을 지켜내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욕설과 대문을 발로 차는 쿵쾅거리는 소리에 일꾼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손에 쥐고 마당으로 모여들었지만 연화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하며 피를 보는 싸움은 오히려 관아의 빌미를 줄 뿐이니 절대로 먼저 나서지 말라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연화는 대문 가까이 다가가 서서 이 오밤중에 남의 집문을 부수려 하다니 관아의 법도가 두렵지 않으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날이 밝는 대로 고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폐악질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네의 단호하고 기백 넘치는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담장 밖의 사내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거두고 하나둘씩 흩어졌고 객주는 가까스로 그날 밤의 끔찍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삭풍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어댔고 간밤의 소란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단 식구들의 얼굴에는 짙 피로와 극심한 공포가 핏기 없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밥을 짓던 연화도 솥뚜껑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누룽지를 끓여 나누어주며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정성껏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질긴 상단이니 이깟 추위와 위협 따위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고 연화가 식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버지가 남기신 귀한 인맥 중 하나이자 멀리 한양에서 큰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늙은 선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조용히 서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친척 어른과 탐관오리가 결탁하여 억울하게 상단을 빼앗으려 하는 통탄할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절절하게 적어내려갔고, 이 서찰이 제대로 전달만 된다면 분명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찰을 다 쓴 연화는 가장 발이 빠르고 믿음직한 일꾼 하나를 몰래 방으로 불러 여비와 함께 서찰을 건네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밤길을 달려 이 편지를 꼭 그 어르신께 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서찰을 품에 숨기고 어둠 속으로 재빠르게 사라지는 일꾼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소녀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누이 저 심부름꾼 아저씨의 관상에는 무사히 길을 다녀올 튼튼한 역마살이 있으니 편지는 틀림없이 제 주인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망울에는 불안함 대신 앞날을 꿰뚫어보는 기이하고도 차분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눈빛을 마주한 연화는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이나마 아래로 쑥 내려가는 듯한 신기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네가 곁에 있어서 누이는 정말로 큰 힘이 된단다. 이 험난한 고비만 무사히 잘 넘기고 나면 우리 마당에서 제일 큰 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자꾸나 하며 연화는 소년의 코끝을 톡 건드리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친척 영감과 사또의 흉악한 계략은 연화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서 그들은 상단으로 들어오는 모든 쌀과 물자의 통로를 억지로 막아버리고 빚을 핑계로 상단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악랄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관아의 보복이 두려워 연환의 상단과는 아예 거래를 끊어버렸고, 며칠 전만 해도 가득 쌓여있던 창고의 곡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상단 식구들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도 점점 초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객주마당은 예전의 활기를 잃고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식구들의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연화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분위기가 바닥까지 가라앉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평소 말수가 적던 노집사가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는 식구들을 둥글게 불러 모아 따뜻한 불기운을 쬐게 하며 꽁꽁 언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언제나 가장 어둡고 추운 법이니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억울하더라도 짐승처럼 남을 물어뜯지 말고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텨낸다면 하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고 노집사가 조용하고 묵직하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노집사의 깊은 연륜이 묻어나는 따뜻한 위로에 식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 지독하고 매서운 겨울의 시련을 다 함께 굳건히 이겨내보자고 얼어붙은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연화는 노집사의 말에 큰 위안을 얻으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털어내고 매일 밤늦게까지 촛불을 밝힌 채 숨겨둔 장부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또 검토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해 누구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진실의 무기들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가 부임한 이후로 고을 전체의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억지 세금이 어떻게 늙은 친척 영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상단의 옛 거래 내역들과 정교하게 꿰맞추어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며 객주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연화의 방 안에서는 거짓을 부수고 진실을 밝혀낼 작지만 아주 뜨겁고 강렬한 불꽃이 단단한 심지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며 옷깃을 파고드는 몹시도 추운 저녁 무렵 얼굴을 반쯤 가리는 허름하고 커다란 삿갓을 푹 눌러쓰고 낡은 베옷을 입은 낯선 선비 하나가 객주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지금 객주는 관아의 탄압을 받아 사정이 몹시 어수선하여 손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주막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타고 연화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거절하려 했지만 선비는 몹시 지친 기색으로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몸이 얼어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드니 헛간에 지푸라기 위라도 좋으니 제발 뼛속까지 스며든 이 매서운 한기만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하고 부탁하는 선비의 모습이 너무도 가엾어 연화는 결국 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선비를 차가운 헛간 대신 불기운이 남아있는 따뜻한 온돌방으로 정성껏 안내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귀한 쌀을 박박 긁어 모아 정성껏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내어 추위에 떠는 선비의 방으로 다소곳이 들여보냈습니다. 비록 반찬은 시어 꼬부라진 김치 조각 하나뿐인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선비는 마치 진수성찬을 마주한 듯 아주 맛있게 국밥을 비우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인네의 따뜻하고 깊은 정성의 마음속 깊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오던 연화는 곁에 서 있던 소년이 방 안에 삿갓 쓴 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의 손을 이끌며 귀한 손님이시니 버릇없이 쳐다보지 말고 어서 가서 자거라 하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화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누이 저 삿갓 쓴 선비 아저씨는 절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관상을 보았는데 이마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기운이 서려 있고 눈동자에는 용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고 흥분하여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겉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계시지만 진짜 신분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고 귀한 분이 틀림없으며 필시 억울한 사연을 살피러 몰래 내려오신 구원자일 것입니다. 하고 소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엄청난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소년의 입을 막으며 아무리 네 재주가 뛰어나도 그리 무서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우리 모두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소년의 입을 굳게 막고 엄하게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연화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벅찬 기대감과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캄캄한 동굴 속을 비추는 횃불처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소년의 말대로 저 남루한 삿갓 선비가 정말로 하늘이 보내신 귀한 분이라면 아버지가 남기신 이 소중한 상단을 빼앗으려는 늙은 친척 영감과 탐관오리의 저 더럽고 간악한 계략을 낱낱이 밝혀내어 단번에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홀로 마루에 나와 하늘의 차가운 달빛을 올려다보며 부디 저분의 방문이 우리 상단 식구들을 이 끔찍한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줄 튼튼한 동아줄이 되게 해 달라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을 휘감아 도는 겨울 바람의 매서운 울음소리는 더욱 거칠고 요란해졌지만 객주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모처럼 찾아온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헛간 앞을 지키는 늙은 개 한 마리만이
가끔씩 담장 밖의 수상한 인기척에 반응하여 낮게 으르렁거렸을 뿐 상단 전체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숨막힐 듯 팽팽하고 무거운 고요함 속으로 깊숙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장부가 드나물 품에 꼭 안고 앉아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의 칼을 빼들겠다고 다짐하며 굳게 감은 두 눈 사이로 조용히 결의의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아오고 닭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골마을의 아침을 알리자 굳게 닫혀있던 객주의 대문 밖에서 또다시 불길하고 거친 소음들이 진흙탕처럼 질척거리며 마당 안으로 불쾌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동네 왈패들이 아니라 관아를 상징하는 육중한 몽둥이를 든 포졸들과 그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늙은 친척 영감, 그리고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탐욕스러운 사또까지 직접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객주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상단 일꾼들은 빗자루와 지게 작대기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지만 관아의 포졸들이 뿜어내는 살벌하고 위협적인 기세에 밀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뒷걸음질을 쳤고 객주 마당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전쟁터처럼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단정하게 옷고름을 고쳐매고 치마폭에 감춰둔 아버지의 진짜 문서와 장부들을 다시 한번 꽉 쥔 채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곧은 걸음걸이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고을 사또와 늙은 친척 영감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대청마루 구석에서는 삿갓을 쓴 선비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턱을 켬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곁에는 소년이 맑은 눈망울을 빛내며 이제 곧 시작될 진실의 싸움을 숨죽여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연화의 옷자락을 매섭게 흔들었지만 그녀의 맑고 결연한 눈동자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추악한 거짓과 맑은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객주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선 고을 사또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내뱉더니 오만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당장 이 상단의 모든 창고문을 열고 재물과 장부를 내어놓으라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늙은 친척 영감은 사또의 위세에 찰싹 빌부터 비열한 웃음을 줄줄 흘리며 조카야, 이제 그만 헛된 고집을 꺾고 순순히 물러난다면 내 특별히 낡은 초가집 하나쯤은 선심 써서 마련해 주마하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아의 험악한 포졸들은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지로 곡식 창고에 굳은 자물쇠를 무참히 부수고 들어가 애써 모아둔 식량 포대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기 시작하며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뒹구는 곡식 포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등 뒤로 단단히 쥐었습니다. 사또 나리, 아무리 관아의 권력이 무겁다 한들 이리 백성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어찌 나라의 올바른 법도란 말입니까? 이 상단은 제 아버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정당하게 일구어 놓으신 저희들의 핏줄 같은 삶의 터전입니다. 하고 연하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고 맑은 목소리로 맞서 항변했습니다. 사또는 여인네가 감히 관아의 엄한 처사에 토를 단다며 눈을 부릅뜨고 당장 저 발칙한 계집을 포박하여 무릎을 꿇리라며 핏대를 세우며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굵은 포승줄을 들고 험악하게 다가오자 마루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년이 날랜 제비처럼 마당으로 튀어나와 연화의 앞을 두 팔 벌려 굳건하게 가로막고 섰습니다. 소년은 맑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로 사또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사또 나리의 얼굴에는 남의 재물을 탐하여 백성의 피눈물을 짜낸 검고 추악한 기운이 먹구름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백성을 돌보는 훌륭한 목민관이 아니라 그저 재물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도적일 뿐입니다. 하고 당돌하게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린아이의 등장과 뼛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무서운 호통의 사또와 친척 영감은 일순간 당황하여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늙은 친척 영감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 버릇을 고쳐 놓아라 하며 발악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꾸며낸 거짓 문서와 사또와의 더러운 뒷거래가 혹시라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모두 탄로날까봐 몹시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 포졸들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늙은 영감의 얼굴을 가리키며 당신의 이마에는 조만간 거짓이 모두 들통나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늙어 죽을 흉망의 징조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고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포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소년과 연하를 향해 당장이라도 무자비하게 달려들려던 찰나 평생 마당을 쓸어온 늙은 노집사가 묵직한 지게 작대기를 들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또날이 아무리 천한 백성이라도 어찌 힘없는 여인과 어린아이에게 이리 모질게 매질을 하려 하십니까? 하늘이 굽어보고 있으니 부디 한 번만 더 이치에 맞게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고 노집사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간절하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보내며 호소했습니다. 상단의 일꾼들 역시 노집사의 뒤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굳은 표정으로 어깨를 내꼬 서서 연화와 소년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무언의 강력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 한 구석에서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쓴 채 조용히 이 혼란스러운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던 낯선 선비의 눈빛이 순간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이며 차가운 빛을 조용히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위엄을 조금씩 드러내며 고을 사또가 백성들을 상대로 얼마나 끔찍한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과 귀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자신에게 내어준 그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떠올리며 선비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 저 지혜로운 여인과 신기한 재주를 가진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 무언가 결단을 내리려는 듯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또는 상단 식구들이 똘똘 뭉쳐 저항하는 모습을 보자 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콧수염을 파르르 떨며 당장 저것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고 객주를 몰수하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친척 영감을 돌아보며 영감이 말한 그 진짜 상단 양도 문서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당장 그것을 내놓아 저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으시오 하며 재촉했습니다. 친척 영감은 품속에서 관아의 도장이 버젓이 찍힌 엉터리 가짜 문서를 꺼내어 마치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보물이라도 되는 양 연화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비릿하고 역겨운 조소를 한껏 날렸습니다. 연화는 코앞까지 들이밀어진 가짜 문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진실을 밝힐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아주 차분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또, 나리, 그 문서가 참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라면 저 역시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니 부디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식구들을 설득하여 조용히 객주를 비우겠습니다 하고 연화가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늙은 친척 영감과 사또는 연화가 마침내 기가 꺾여
순순히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라 단단히 착각하고는 거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오냐.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당장 방을 빼놓거라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또 무리와 늙은 친척 영감이 기고만장하게 객주 마당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숨통이 트인 상단 식구들은 바닥에 뒹구는 곡식들을 주워 담으며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그리 허망하게 객주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답니까? 하며 일꾼들은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원망 섞인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울부짖는 식구들의 손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꽉 잡아주며 내가 미쳤다고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집을 저 도적놈들에게 거저 넘겨주겠느냐.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연하는 마당의 소란을 조용히 수습한 뒤 일꾼들 중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발이 빠른 청년 2명을 따로 방으로 불러내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고도 중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 날이 저물기 전에 마을 장터와 주막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객주 앞마당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힐 터이니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달라고 조용히 소문을 퍼뜨리거라 하고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청년들은 연화의 비장한 표정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짐 보따리를 메고 쏜살같이 대문 밖을 빠져나가 마을 곳곳으로 은밀한 전가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늙은 노집사는 부서진 창고의 문을 수리하며 객주 주변을 수상하게 서성이는 낯선 불량배들의 동태를 예리하게 살피고 혹시 모를 야밤의 습격에 대비하여 건장한 일꾼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씨, 내일 아침에 큰일을 치르시려거든. 오늘 밤은 절대로 저들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니 이 늙은이가 밤을 새워서라도 대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고 노집사가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평생을 바쳐 객주를 지켜온 노집사의 헌신적인 뒷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2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으니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도 조심하십시오 하며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화의 방문 지방에 걸터 앉아 턱을 세채 오늘 낮에 마당에서 보았던 사또와 친척 영감의 끔찍하고 흉악한 관상을 곰곰이 다시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이 저 2 악당의 얼굴에는 남을 속이고 짓밟은 대가로 조만간 시커먼 벼락을 맞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대한 재앙의 징조가 뚜렷했는데 그 재앙의 시기가 바로 내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하고 소년이 연화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망울에는 불안함이나 두려움 대신 내일 펼쳐질 진실의 무대에 대한 강한 확신과 묘한 기대감이 반짝이고 있었고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든든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방 안에 촛불을 2개로 밝히고 낮에 친척 영감이 들이밀었던 가짜 문서의 내용과 자신이 오랫동안 마루 밑에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장부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영감이 억지로 위조한 문서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조잡한 한자어들이 엉성하게 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만의 은밀한 표식인 국화꽃 문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을 따로 필사하여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큼지막한 종이에 정성껏 옮겨 적으며 거짓을 부수기 위한 예리하고 단단한 진실의 칼날을 서서히 벼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살피는 동안 객주의 사랑방에 머물고 있던 삿갓 선비 역시 잠을 청하지 않고 방 안을 서성이며 고을 사또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축적한 부당한 재물의 흐름을 깊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어린 소년이 사또를 향해 쏘아붙였던 매섭고도 정확한 호통을 떠올리며 그 아이의 눈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맑은 거울과도 같아 거짓된 권력자의 추악한 속내를 한치에 오차도 없이 꿰뚫어 보고 있구나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비는 내일 아침 연하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실을 세상에 밝히려 하는지 조용히 지켜본 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저 악독한 무리들을 단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엄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객주 부엌에서는 연화의 지시를 받은 아낙네들이 부지런히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내일 아침 객주를 찾아올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커다란 솥 가득 구수한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부엌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아낙네들은 아가씨께서 도대체 무슨 묘안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엄동설 안의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마당으로 부르시는 걸까 하며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화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로 묵묵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구수한 보리차 향기가 객주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뒤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단정히 가다듬은 후 옷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올이 바른 새하얀 무명 치마 저고리를 꺼내어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는 마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굳은 결연함을 보여주는 듯했고 그녀의 맑고 투명한 얼굴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단단하고 서늘한 기백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진짜 장부와 가짜 문서의 증거들을 품속에 깊숙이 갈무리하고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며 이제 곧 시작될 길고 험난한 싸움의 무대인 객주 앞마당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뎠습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어제 연화의 은밀한 부탁을 받고 마을로 흩어졌던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호기심과 걱정이 반반 섞인 얼굴을 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객주 대문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안의 상단이 오늘 아침 억울하게 쫓겨난다는 소문과 무언가 엄청난 진실이 밝혀진다는 소문이 겹쳐지면서 고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면서도 못된 사또와 늙은 영감의 행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분노를 안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객주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낮은 귓속말들이 얽히면서 마당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하고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삿갓을 푹 눌러 쓴 선비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마루 한 구석 기둥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당에 모인 군중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관오리의 오랜 폭정에 짓눌려 지치고 굶주린 백성들의 남루한 옷차림과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 억눌려 있는 깊은 분노의 불씨를 확인하고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슬픔과 함께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비는 옷소매 속에 조용히 감춰둔 마패의 차갑고 단단한 감촉을 손끝으로 확인하며 다가올 진실의 순간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리라 거듭 다짐하며 묵묵히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징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길을 트며 거만하게 가마를 타고 나타난 고을 사또와 그 뒤를 졸졸 따르는 늙은 친척 영감이 기세등등하게 객주 마당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빼곡하게 모여있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보고 잠시 흠칫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듯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이것들이 아침부터 남의 객주 마당에 모여서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늙은 영감은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카야 약속대로 객주를 비우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부른 모양이구나. 참으로 가상한 노릇이다 하며 속을 긁는 비열한 조소를 뻔뻔하게 흘렸습니다. 연하는 사또와 영감의 거만한 태도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널찍한 평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악당들을 번갈아 보며 아주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그리고 영감 어르신 제가 오늘 이토록 이른 아침에 귀한 마을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두 모신 이유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상단을 떠나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대한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사또와 영감의 얼굴에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휙 스치고 지나갔고 마당을 가득 채운 군중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연화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어제 영감이 흔들어댔던 가짜 양도 문서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고는 여러분 모두 여기 이 문서를 똑똑히 보십시오. 저 늙은 친척 영감은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이 상단을 자신에게 넘기셨다는 거짓 유언장을 관아와 짜고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려 하자 그녀는 곧바로 다른 손에 쥐고 있던 낡고 오래된 진짜 장부를 펼쳐 보이며 하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이 장부처럼 끝부분에 작은 국화꽃을 그려 넣으시는 오랜 표식이 있으니 영감의 문서는 새빨간 거짓입니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명백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늙은 영감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관아에 도장을 찍어준 사또 역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다급하게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허둥대는 꼴불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늙은 영감은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저 요망한 계집이 이제는 관아의 공식 문서마저 가짜라 우기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당장 저 입을 틀어막고 옥에 가두어라 하고 사또에게 다급히 매달리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또 역시 이대로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더러운 횡령 사실까지 모조리 탄로날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 포졸들에게 칼을 빼들라고 소리치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짓밟고 연화를 끌어내리려 험악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단 일꾼들과 굳건하게 뭉친 마을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평상 주위를 거대한 산성처럼 에워싸며 포졸들의 접근을 육탄으로 막아섰고 마당은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극도의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팽팽한 순간 소년이 다시 쏜살같이 평상 위로 뛰어올라 연화의 곁에 굳건하게 서서 맑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또와 영감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무서운 기세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두 분의 얼굴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억지 권력을 휘두르려다 스스로 제명을 깎아먹는 가장 참혹하고 더러운 단면과 파멸의 흉상만이 검붉게 끓어오르고 있으니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지 못할까 하고 소년이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소년의 섬뜩하고도 기이한 예언에 험악하게 칼을 빼어 들려던 포졸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쳤고 사또와 영감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소년의 기세에 눌려 마당이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서 연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짜 장부의 다음 장을 쾅르륵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넘기며 사또가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부패의 기록들을 만천하에 까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들은 사또 나리께서 지난 흉년 때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관아의 쌀을 몰래 빼돌려 저 늙은 영감의 배를 불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은자를 챙긴 끔찍한 뒷거래의 모든 증거들입니다. 하고 그녀가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벽이 연화가 쥔 얇은 종이장 몇 장 앞에서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로 바뀌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명백하게 떠오르며, 객주 마당은 권력을 쥔 탐관오리의 추악한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엄숙하고도 뜨거운 심판의 장으로 완전히 그 성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객주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해 온 고을 백성들 모두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잔다르크처럼 평상 위에 당당히 서서 흔들림 없이 사또와 영감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삿갓 선비는 드디어 악당들의 모든 죄상이 명백히 드러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천천히 낡은 삿갓의 끈을 풀며 직접 나설 채비를 단단히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하게 당겨진 절체절명의 그 순간, 대청마루 구석에 기대어 있던 삿갓 선비가 마침내 천천히 걸음을 옮겨 평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척이나 여유로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무거운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기에 험악하게 날뛰던 포졸들조차 알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또는 갑자기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천한 놈이 함부로 나서느냐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선비는 그저 빙그레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삿갓의 끈을 가볍게 풀어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상투와 그 아래로 빛나는 무섭도록 맑고 깊은 용의 눈동자를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번쩍이는 황금빛으로 아로새겨진 거대한 용 문양의 징표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며 내가 바로 이 나라의 백성을 굽어 살피기 위해 자맹을 나온 조선의 임금이로다 하고 천둥벼락 같은 목소리로 온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그 거룩하고도 두려운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객주 담장 너머에서 수십 명의 늠름한 붉은 옷의 금군들이 바람처럼 담을 넘어와 마당을 겹겹이 포위하며 임금의 곁을 철통같이 호위했습니다. 임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번쩍이는 황금 징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또와 늙은 친척 영감은 마치 머리 위로 거대한 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빼들고 마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리려던 흉악한 포졸들 역시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바닥에 팽개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며 땅에 머리를 짓겠기 시작했습니다. 객주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상단 식구들도 너무나 엄청난 상황에 숨을 죽이고 일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만세를 부르며 억울함을 풀어주러 온 하늘의 뜻에 깊은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임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의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사또와 늙은 영감을 내려다보며 내 놈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목민관과 핏줄을 나눈 어른으로서 마땅히 백성과 가족을 보살펴야 하거늘 오히려 탐욕의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하고 꾸짖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더러운 배를 불리고 힘없는 여인과 고아의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뻔뻔하게 빼앗으려 한 그 흉악하고도 교활한 죄는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큰 죄악이니 내 결단코 내 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임금의 엄중한 불호령이 마당을 휩쓸자 두 악당은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쏟아내며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땅바닥을 기며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그들의 이마에 깊게 새겨진
파멸의 징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금은 금군들에게 단호하게 손짓하며 당장 저 더러운 죄인들을 오라로 단단히 묶어 한양의 의금부로 압송하고 그동안 저들이 억울한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모든 재물과 토지를 남김없이 몰수하여 원래의 주인들에게 남김없이 되돌려 주어라 하고 엄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금군들은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임금의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사또와 친척 영감에 목에 무거운 칼을 씌우고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 객주 마당 밖으로 거칠게 끌어내며 그들의 오만했던 권력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고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흉악한 탐관오리와 비열한 사기꾼이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로 질그릇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악당들이 모두 끌려가고 객주 마당에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찾아오자 임금은 굳은 표정을 풀고 아주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평상 위에서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연하와 소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훌륭한 여인이로다. 험한 세상의 모진 풍파와 무도한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터전과 상단 식구들을 끝까지 지켜냈네. 굳건한 용기와 바른 마음가짐에 내 깊은 감명을 받았노라 하고 임금이 다정하게 연하를 칭찬했습니다.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전하의 크고 넓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 상단은 오늘 아침 흔적도 없이 짓밟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토록 미천한 백성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연화의 곁에 선 맑은 눈망울의 소년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며 너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관상 재주와 어른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찬 호통이 아니었다면 저 교활한 놈들의 뻔뻔한 기세를 이토록 단번에 꺾어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고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임금의 다정한 손길에 수줍게 웃으며 전하의 얼굴에는 온 백성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크고 빛나는 태양의 기운이 가득하시니 앞으로 이 나라에는 굶주리고 억울한 백성이 없는 참으로 훌륭하고 태평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고 맑은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소년의 기특하고도 영특한 대답에 임금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마당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도 소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전하만세라는 우렁찬 환호성을 터뜨려 객주의 아침 하늘을 감동의 물결로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은 연화에게 상단의 온전한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관하의 새로운 증서를 친필로 직접 내려주며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 객주와 상단을 함부로 넘보거나 부당하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관찰사에게 엄히 일러둘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내어준 그 따뜻하고 구수한 국밥 한 그릇의 맛은 내 평생 궁궐에서 맛보았던 그 어떤 진수 성찬보다도 귀하고 훌륭했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길손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조선 제1의 따뜻한 객주로 번창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남기셨습니다. 연하와 상단 식구들은 임금의 하해와 같은 크나큰 은혜에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임금은 늠름한 금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환호하는 고을 백성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천천히 객주 대문을 나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폭풍우처럼 마당을 휩쓸고 지나간 임금의 행차와 악당들의 파멸이 끝난 후 객주 앞마당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부드럽게 풀리며 마치 깊은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새싹들처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평화로운 공기가 서서히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감격의 눈물을 소매로 조용히 훔쳐내고는 마당에 서서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상단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주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제 모든 끔찍한 악몽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저희를 굽어 살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쫓겨날 걱정도 없으니 아버님이 남기신 이 소중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연화가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생 객주를 지켜온 충직한 노집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주름진 얼굴로 연화에게 다가와 넙죽 절을 올리며 아씨의 그 굳은 심지와 지혜로움 덕분에 우리 식구들 모두가 목숨을 건지고 다시 따뜻한 아랫목에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몸을 숙여 노집사의 두 손을 따뜻하게 꽉 맞잡으며 할아버지께서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두려움에 무너져 이 험난한 고비를 결코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진심을 다해 화답했습니다. 일꾼들도 노집사와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존경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고 소년 역시 누이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으며 이제는 아무도 누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든든하게 말해 모두를 흐뭇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연한의 상단이 무사히 위기를 넘긴 것을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다가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못된 사또가 쫓겨나고 진짜 임금님이 다녀가셨으니 이제 우리 고을에도 진짜 살기 좋은 맑은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며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연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 깊이 인사하며 오늘 아침 그 위험하고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함께 맞서주신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씨를 저는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크고 넓은 객주는 앞으로도 영원히 고을 사람들의 든든한 버시자 지친 길손들의 따뜻한 쉼터가 될 것이니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묵어가시고 막걸리 한 잔 나누고 가십시오 하며 연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객주의 넓은 품을 활짝 열어 보였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흥분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연하는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자, 이제 구경은 끝났으니 서둘러 엎어진 곡식 포대들을 다시 창고에 정갈하게 채워넣고 흐트러진 앞마당을 깨끗하게 치우자꾸나 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식구들을 독려했습니다. 일꾼들은 아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나 할 것 없이 빗자루와 지게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흙투성이가 된 쌀포대를 털어내고 부서진 창고 문을 뚝딱뚝딱 고치며 객주 마당을 원래의 단정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짜증이나 피로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내 집을 다시 내 손으로 쓸고 닦는다는 커다란 안도감과 벅찬 행복만이 콧노래가 되어 객주의 따스한 햇살 아래로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객주 부엌의 아낙네들도 이 기쁜 날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서둘러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물을 가득 붓고 장작불을 활활 지피며 동네 사람들과 식구들을 모두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맛있는 잔치 국수와 큼직한 파전을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다다닥 팔을 써는 소리와 지글지글 기름에 전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포근하게 데우며 마당으로 퍼져나갔고 그 냄새를 맡은 마을 아이들은 어느새 부엌 주변으로 몰려들어 침을 꼴깍 삼키며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연하도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낙네들을 도우며 이 넉넉한 솥단지 가득 끓어오르는 따뜻한 국물처럼 우리 상단의 앞날도 늘 풍성하고 따뜻하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라며 정성껏 잔치 음식을 빚어내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건장한 청년들이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커다란 북을 가져다 둥둥 치기 시작했고, 그 경쾌한 북소리에 맞추어 노인들과 아낙네들이 어깨춤을 들썩이며 지난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포와 걱정을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흥겨운 마당놀이가 자연스럽게 벌어졌습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끔찍한 아침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정의를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순박하고도 뜨거운 연대감이 커다란 인대간 본대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어 객주의 넓은 앞마당을 눈부시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년 역시 어른들 사이를 나비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맑은 웃음소리는 연화의 귓가에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와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에 깊고 부드러운 안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엄청난 양의 잔치국수와 노릇하게 구워진 고소한 고기전이 수십 개의 평상 위로 끝없이 차려져 나왔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 뜻깊고 맛있는 승리의 식사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격식도 차릴 필요 없이 늙은이와 젊은이 상단 식구와 마을 백성이 한데 어우러져 후루룩 후루룩 국수를 들이켜고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어대는 이 풍경이야말로 연하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진짜 객주의 따뜻한 참모습이었습니다. 국수 가락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고을의 평화와 상단의 끈끈한 정수리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이어질 것이라며 노집사가 덕담을 건네자 모두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국물로 온몸을 훈훈하게 녹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 내려앉자 사람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평상에 기대 앉아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웠고, 연하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돌리며 마을 사람들의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아까 사또가 끌려갈 때 그 사색이 된 얼굴을 보았소. 평생 백성들 피를 빨아먹더니 꼴 좋게 생겼지 뭡니까? 하며 주막집 주인이 너스레를 떨자 동네 아낙네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앞으로는 억울한 일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안도했습니다. 이렇듯 잔혹했던 권력자의 몰락은 힘없는 백성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안주거리가 되었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깊은 상처들은 맑게 갠 파란 겨울 하늘 아래서 따뜻한 웃음소리와 함께 눈 녹듯 부드럽게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바삐 움직이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객주 뒷마당에 홀로 서서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속으로 아버님 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님이 목숨보다 아끼시던 이 객주를 제 손으로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하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험난했던 위기의 순간마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려주셨던 장사꾼의 바른 길과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든든한 등대가 되어 주었음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아주 깊고 평온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결이 연화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매서운 한파도 얼리지 못할 만큼 굳건하고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아주 편안하고 홀가분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기쁨의 여운이 가득했던 오후가 지나고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면서 하늘은 붉고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고, 마당에 남아있던 동네 사람들도 내일을 기약하며 하나둘씩 만족스러운 웃음을 띤 채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하와 상단 일꾼들은 대문 밖까지 나가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다정하게 배웅했고 텅 빈 마당에는 다시금 산골 마을 특유의 고즈넉하고 맑은 저녁 공기가 기분 좋은 적막함과 함께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엄청난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객주에 흐르는 평온함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었으며 흙먼지 냄새와 저녁밥 짓는 연기가 어우러져 참으로 훈훈하고 정겨운 저녁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낮에 임금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귀한 관아의 새 증서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촛불 아래서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늘 일어나니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헛된 꿈이 아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우리 수십 명 상단 식구들의 안전하고 든든한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앞으로는 그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식구들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연화는 그 소중한 증서를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괴짝 가장 깊숙한 곳에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고이 모셔두고는 이제 정말 다 끝났으니 두 다리 뻗고 편히 자야겠다며 깊은 안도에 숨을 길게 내쉬며 하루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소년이 맑은 얼굴로 문을 빠꼼히 열고 들어와 누이 아까 낮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누이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습니다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귀엽게 칭찬을 건네주었습니다. 연하는 소년의 코끝을 가볍게 꼬집으며 단이 덕분이다. 네가 그 맑은 눈으로 악당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았다면 삿갓 선비님께서 나서실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지도 몰라. 넌 우리 상단의 든든한 복덩이가 틀림없어 하고 활짝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누이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누이 이제 저 나쁜 사또도 사라졌으니 내일 장터에 나가면 예전에 누이가 사주기로 했던 달콤한 엿을 꼭 사주셔야 합니다. 하고 철없는 아이처럼 조르며 연화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객주 마당에는 투명하고 차가운 겨울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기와 지붕의 고운 선을 하얗게 비추었고 낮 동안의 그 요란했던 소란을 언제 겪었냐는 듯 마을 전체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침묵의 담요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행랑채에서는 하루 종일 긴장하고 뛰어다니느라 몹시 고단했던 일꾼들이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도 오늘은 전혀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식구들이 무사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남아있는 옅은 온기가 객주의 공기를 은은하게 덮여주고 있었고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개 짖는 소리만이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아주 깊어가고 있음을 다정하게 알려주는 듯 고요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방에 누워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자신과 상단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몽둥이를 들고 나서준 일꾼들과 노집사 그리고 정의를 외쳐준 어린 소년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쳐도 결국 올바른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선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낸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그녀는 오늘 이 낡은 객주 마당에서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쌀독을 걱정하며 남몰래 눈물질을 필요도 흉악한 무리들의 협박에 가슴을 조일 필요도 없어진 연화는 모처럼 찾아온 이 완벽하고 포근한 마음의 평화의 몸을 맡긴 채 스르르 기분 좋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가운데 연화의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소년의 이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한 둥근 달의 기운이 환하게 서려 있어 앞으로의 날들이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늑한 객주의 밤 공기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들의 귓가에 이제 모든 시련의 바람은 지나갔으니 안심하고 편안히 두 눈을 감으시라는 아주 다정하고도 달콤한 자장가를 조용하게 속삭여 주는 듯 포근하게 방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상처와 두려움이 말끔히 씻겨 내려간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내일이면 다시 활기차고 희망찬 밥 짓는 연기가 마당 가득 피어오를 것을 기약하며 연화와 상단 식구들은 아주 길고도 달콤한 꿀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매서운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가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 산골 마을에 눈부신 객주 위로 따스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졌던 상단 식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둘씩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켰고 맑은 산새들의 지저김이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밤새 객주 지붕을 덮고 있던 차가운 서리들은 아침의 따뜻한 온기에 녹아내려 처마 끝에서 영롱한 물방울이 되어 톡톡 떨어졌고 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마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씻어주는 경쾌하고 맑은 음악처럼 온 마당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상쾌하고 맑은 기분으로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섰습니다. 밤사이 한층 더 부드러워진 바람결이 그녀의 뺨을 다정하게 스치고 지나갔고 코끝으로 스며드는 산골 마을 특유의 상쾌한 흙내음과 나무 향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 없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버텨왔던 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눈앞에 펼쳐진 고요하고 넉넉한 객주의 풍경이 그저 꿈결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게만 다가와 그녀의 입가에는 절로 환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부지런한 노집사가 언제나처럼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밤새 쌓인 먼지와 낙엽들을 정갈하게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씨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 걱 없이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되니 오늘은 좀 더 늦게까지 푹 쉬시지. 그러셨습니까? 하고 노집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내려가 노집사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꽉 맞잡으며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든든하게 마당을 지켜주시니 제가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부터는 식구들을 위해 더 기운을 내어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연화가 부엌으로 향하기 전 소년의 방을 살짝 엿보았을 때 맑은 눈망울의 소년은 아직도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험악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을 지키느라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이의 평온한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하고 애틋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걷어차인 이불을 소년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며 아가, 이제는 나쁜 사람들도 다 사라졌으니 무서운 꿈일랑 꾸지 말고 아주 예쁘고 따뜻한 꿈만 꾸면서 푹 자렴하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객주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부지런한 아낙네들이 모여 굵은 장작을 패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며 식구들이 먹을 든든하고 따뜻한 아침밥을 정성껏 짓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경쾌하게 장작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하게 익어가는 하얀 쌀밥 냄새와 시원한 무국 끓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며 차가운 아침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 주었습니다. 연화도 얼른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낙네들과 함께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구우며 오늘 아침 식탁은 어제 겪은 큰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평소보다 훨씬 더 푸짐하고 맛깔스럽게 차려보자며 즐겁게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일 무렵 고단한 몸을 풀고 일어난 상단 일꾼들이 하나둘씩 펌프가로 모여들어 차가운 우물물로 시원하게 세수를 하며 밤새 굳어있던 몸의 피로를 상쾌하게 씻어냈습니다. 어이구, 어제는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서 우리 마당 우물물을 마시니 참으로 꿀맛이 따로 없구먼 하며 건장한 일꾼 하나가 호탕하게 웃어젖히자 곁에 있던 다른 일꾼들도 맞장구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고 아버지가 남기신 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깊은 전우애와 끈끈한 유대감이 일꾼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으며 객주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넓은 대청마루 위에 수십 명의 상단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고봉밥과 시원한 무국을 함께 나누어 먹는 아침 식사 시간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벅찬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쌀독이 바닥을 드러낼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고 못된 관아의 횡포에 가슴을 졸일 필요도 없이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처럼 달콤했습니다. 연하는 식구들의 밥그릇이 비워지기가 무섭게 넉넉하게 밥을 덮어주며 많이들 드시고 오늘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힘차게 장삿길에 나서 우리 상단의 이름을 이 나라 방방곡곡에 널리 떨쳐봅시다 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식구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마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지게를 손질하고 말 한 장을 얹으며 다시 시작될 희망찬 장삿길을 위해 부지런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집신, 삶는 소리와 새끼 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억울함을 풀고 새롭게 출발하는 연안의 상단을 돕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객주로 몰려와 자신들이 수확한 좋은 곡식과 귀한 산나물들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정직하고 훈훈한 거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주판을 튕기며 아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사들였고 서로의 얼굴에는 속이거나 빼앗기지 않는 참된 장사꾼과 백성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따뜻한 정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는 예전의 그 탐욕스럽고 악독했던 자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청렴하고 백성들을 끔찍이 아끼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올바른 목민관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연안의 상단을 찾아와 임금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관하는 상단이 억울한 일 없이 정당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생업에 힘쓰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관아의 괴롭힘이 사라지고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자 연안의 상단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번창하게 되었고 이 소문을 듣고 먼 타지에서도 착하고 정직한 상인들이 쉴 새 없이 객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안은 단지 객주의 주인을 넘어서서 고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억울함을 들어주고 지혜롭게 해결해주는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상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관아보다 먼저 연화를 찾아와 현명한 판결을 부탁했고 그녀는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모두의 마음을 평화롭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따뜻하지만 예리한 연화의 통찰력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훌쩍 뛰어넘는 조선 제1의 지혜로운 거상으로서의 명성을 높여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진심으로 따르며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놀라운 관상재주를 가진 소년 역시 연화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키가 훌쩍 자라며 상단의 아주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청년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소년은 낯선 상인들이 찾아와 거래를 틀 때마다 연화의 곁에 가만히 서서 그들의 맑고 탁한 기운을 정확하게 읽어내어 사기꾼들을 미리 걸러내고 정직한 사람들과만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소년의 능력이 밖으로 새어나가 나쁜 곳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였고 소년 역시 자신의 특별한 재주를 오로지 상단 식구들과 억울한 백성들을 지키는 맑고 선한 일에만 사용하며 연화의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어느덧 차갑던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산과 들의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따스하고 눈부신 봄날이 산골 마을과 객주 마당에 가득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당 한 구석의 매화나무에서도 향긋하고 맑은 꽃망울이 툭툭 터지기 시작했고 산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봄바람은 객주의 기와 지붕을 타고 넘어와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의 맑은 지저김과 함께 평화로운 봄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새로 짠 비단처럼 곱고 화사한 봄의 정취를 한껏 들이마시며 지난 겨울 그토록 춥고 매서웠던 시련의 시간들이 이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기 위한 값진 밑거름이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고요한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철이 찾아오고 굵은 빗줄기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당을 세차게 때려도 연안의 상단 식구들은 잘 고쳐진 튼튼한 지붕 아래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뽀송뽀송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셀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낡은 그릇을 받치고 노심초사했겠지만 이제는 임금님의 은혜와 땀 흘려번 재물로 객주를 튼튼하게 보수하여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타닥타닥 빗방울이 기와를 때리는 경쾌한 소리를 들으며 일꾼들은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소한 파전을 부쳐 먹고 막걸리를 나누며 비 오는 날에 여유롭고 운치 있는 휴식을 마음껏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가을이 되자 고을 들녘은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일렁였고 풍년이 든 농부들의 입가에는 넉넉한 웃음이 가득했으며 연안의 상단의 곡식 창고 역시 넘쳐나는 귀한 곡식들로 빈틈없이 꽉꽉 채워졌습니다. 연안은 창고에 쌓인 곡식들을 바라보며 배부름의 기쁨을 그저 상단 식구들끼리만 누리지 않고 고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며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진정한 상도덕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깊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연화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고 상단과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끈끈하게 맺어지는 훈훈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상당히 크고 무서운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연말이 다가오자 연하는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크고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객주 부엌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콤한 떡지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건장한 청년들은 산에 올라가 통통한 멧돼지와 탐을 사냥해 오며 잔치상에 올릴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느라 마당이 왁자지껄하게 들썩였습니다. 객주 앞마당에는 맑은 밤하늘을 밝혀줄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곱게 내걸렸고 평상에는 정갈하게 빚은 술과 먹음직스러운 산해진 미가 산더미처럼 쌓이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따뜻한 잔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내리고 청사초롱의 환한 불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과 상단 식구들이 모두 객주 마당으로 모여들어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아 흥겨운 잔치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가장 곱고 단정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서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 모진 시련을 이겨냈기에 오늘 이렇게 웃으며 이 따뜻한 자리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맑고 고운 목소리로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것은 높으신 임금님의 은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굽히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그 따뜻하고 올바른 마음씨 덕분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시고 즐겁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연화가 활짝 웃으며 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인사가 끝나자 풍물패가 신명나는 가락으로 꽹과리와 장구를 울리기 시작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경쾌한 어깨춤과 호탕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아주 뜨겁고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로 국밥을 떠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일꾼들은 큼지막한 고깃점을 뜯으며 막걸리 잔을 부딪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한 방에 털어버리는 통쾌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기 마루 끝에서 이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노집사는 눈물을 훔치며 아씨 어르신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고 계실지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하며 연화의 손을 꽉 쥐고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둥근 보름달이 객주 마당 위로 환하게 떠오르자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던 흥분도 조금씩 가라앉고 뱃속을 든든하게 채운 평온함과 만족감이 모두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취기에 겨워 평상에 기대어 기분 좋은 코골이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마당 구석에서 뛰어놀다 지쳐 어미의 따뜻한 무릎을 베고 새근새근 천사 같은 숨소리를 내며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곁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춥지 않도록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고 빈 술잔을 채워주며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은 채 식구들의 평온한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찬 이슬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든든해진 배와 따뜻해진 마음을 안고 연화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하나둘씩 맑은 달빛을 길잡이 삼아 자신의 보금자리로 행복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상단 일꾼들도 뒷정리를 대충 마치고는 내일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각자의 따뜻한 온돌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고 객주마당에는 다시금 산골마을 특유의 깊고 고요한 평화로운 정막이 부드럽게 찾아와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청사초롱의 촛불들도 하나둘씩 꺼지며 옅은 연기를 피워 올렸고 오직 하늘에 뜬 둥글고 밝은 달림만이 텅 빈 넉넉한 마당을 부드럽게 빛으로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 수고한 모든 생명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연화는 홀로 대청마루 끝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오래된 감나무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턱을 낸 채 아주 편안하고 고즈넉한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조그만 발소리를 내며 다가와 연화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고 누이 오늘 잔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따뜻했습니다. 누이 얼굴에 핀 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이제 깃털처럼 가볍고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소년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래 나도 오늘이 내 평생에 가장 기쁘고 마음 편한 날이었단다. 네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이 모든 기적 같은 평화가 가능했던 것이니 참으로 고맙구나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누이저기 반짝이는 별들 좀 보세요. 저 별들이 꼭 우리 상단 식구들처럼 서로 오순도순 모여서 캄캄한 밤하늘을 예쁘게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도 소년이 가리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름다운 별빛에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빛을 의지하며 이 따뜻한 객주에서 영원히 반짝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고, 그들의 등 뒤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커다란 객주가 아주 든든하고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묵묵히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밤벌레들의 낮고 규칙적인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객주 마당의 평화를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연주하는 가운데 소년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며 연화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년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이제는 나쁜 놈들의 협박도 텅 빈 쌀독의 서러움도 모두 다 맑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이 포근한 밤 공기에 몸을 맡기고 깊은 잠을 청하자꾸나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소녀는 누이의 다정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에 안심하며 새근새근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평화로운 숨소리는 연화의 마음을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완벽한 안식의 세계로 다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객주는 모든 시련의 폭풍우를 견뎌내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굳건히 자리 잡았으며,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이 가끔씩 스쳐가는 아주 부드러운 밤바람에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벌하며 마침내 쟁취해낸 이 아름답고 숭고한 평화는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을 튼튼한 성벽이 되어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단잠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달빛은 더욱 은은하고 부드러워져 마당 곳곳에 아주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모든 식구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하고 달콤한 꿈의 바다로 천천히 부드럽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도 소년을 안아 올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도 그 곁에 편안하게 몸을 누이며 아주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삶의 고삐를 비로소 느슨하게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잘했다. 내 딸아,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하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시는 듯한 따뜻한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고, 그 소리에 연화의 입가에는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 이 완벽한 밤. 이제 맑은 마음씨를 가진 우리 상단 식구들 모두가 둥근 달빛 아래서 아주 편안하고 꿀같은 깊은 잠을 잘 시간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산과들이 평화롭고 맑은 바람이 다정하게 불던 어느 산골 마을에 눈부시게 아름답고 따뜻한 객주 이야기는 이렇게 선한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와 포근한 단잠 속에서 고즈넉하고 아름답게 끝을 맺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며 들려주는 평화로운 자장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훈훈한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밤도 저 맑은 달빛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깊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어둠과 무서운 일들은 밖으로 다 쫓겨났으니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만 꾸시길 바라며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아주 깊고 단단한 평안의 밤으로 조용히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